반갑습니다. 김용민 대표입니다. 오늘 김용민의 주식 랭킹에서는 삼성전자가 몰빵 중인 AI 대장주 2주식 꼭 보유할 1순위입니다. 라는 내용으로 영상을 준비해 왔습니다. 사실 삼성전자 말고도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나 애플이나 메타, 글로벌 대기업들부터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스타트업들까지 AI에 집중적으로 몰빵 투자를 하고 있죠. 그 속에서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주목하셔야 되는 AI 대장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영상을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해 왔으니까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김용민의 주식 랭킹 채널에서는 저희 채널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2차 전지와 폐배터리, AI, 로봇 산업 등 올해 하반기에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핵심적인 산업의 핵심적인 내용들과 그 핵심적인 내용에 대한 수혜 종목군들을 직접 제가 정리해서 100% 무료로 해당 자료집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자료집은 앞으로 시장에서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을 제가 압축해서 정리해 놓은 리포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진행하시기 전에 한 번씩 읽어보시면 수익을 내는데 분명하게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해당 리포트를 다운로드 받는 방법은 제가 오늘 영상에서 어떤 식으로 다운로드 받는지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오늘 영상 집중하셔서 시청하시면은 그 방법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께서 주목해야 되는 여러 가지에 대한 이슈들이 나왔지만 그 중에서 첫 번째는 이번에 MSCI 한국지수 편입에 대한 내용들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에 국내 증시에서 황제주로 등극한 에코프로가 MSCI 한국지수 편입에 성공을 했죠.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2차 전지 산업의 본격적인 상승세가 나오는 거 아니냐? 아니다. 에코프로 아니라 한미반도체로 인해서 반도체 산업이 시장에서 수혜를 받을 것이다. 엔터주가 받을 것이다. 여러 가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일단 전 세계에서 61개 종목이 편입이 됐고요. 46개 종목이 편출되었는데 한국에서는 에코프로, 한미반도체, 한화오션, JYP를 포함해서 4개 종목이 편입이 됐고요. 이제 CJ와 이마트는 편출이 되면서 2종목이 편출이 됐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께서 MSCI 편입되었을 때 가장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가 MSCI 지수를 추종하는 투자자들의 패시브 자금을 가장 기대합니다. 이게 약 4천억 달러로 추산이 되고요. 여기에 따른 투자금이 국내 증시에 이러한 기업들로 돈이 포함된다고 하면은 시장에서 강한 시세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셔야 될 게 이런 펀드들, 이들의 펀드는 보통 8월 말에 포트폴리오를 조절하면서 편입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월말의 수급을 볼 필요가 있고요. 월말 전까지는 지금처럼 개별주들의 움직임이 강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최근에 강하게 나왔던 게 또 뭐가 있죠? 초전도체가 있었죠. 그 다음으로 움직였던 게 중국의 한국 단체 관광에 따른 화장품, 여행, 아니면 숙박 여러 가지에 대한 산업들이 개별 이슈로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즉 월말 전까지 이러한 개별 이슈들이 지속적으로 강하게 나올 수 있다는 거고요.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앞으로 시장에서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2차 전지, AI, 로봇 산업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낙폭이 나오거나 혹은 가격 조정이 나와준다면은 오히려 더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들 앞으로 시장에서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면서 시장의 주도 산업이 희비가 갈리면서 어떤 식으로 돈이 들어올지는 월말 수급을 본다고 우리가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은 지금 당장 시장에서 주가가 빠진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봐야 되는 종목이 뭐가 있냐? 그리고 가장 큰 폭으로 낙폭이 나와줄 수 있는 산업이 뭐가 있냐라고 물어보시면은 일단은 AI에 대해서 먼저 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 정부가 AI 등을 포함해서 대중국 투자 통제키로 했고요. 벌써부터 한국에 압박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반도체뿐만 아니라 미국의 자본이 대중국 첨단 기술 분야의 투자가 앞으로 통제가 된다라고 기존부터 말씀을 드렸죠. 규정을 위반하는 미국의 사모펀드나 VC 투자자는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고요. 심각할 경우에는 지분을 매각해야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즉 상당히 강하게 제재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안보에 따른 결정이다라고 바이든 정부에서는 강조하고 있는데 지금 중국에서는 이거는 공정한 경쟁이 아니다라고 반발을 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에서 뒤로 한 발 물러설 생각은 없어 보이죠. 현재 대중 반도체 투자와 관련해서 미국과 같은 수준으로 제재를 요구하는 미국이 당연히 대중국 첨단 기술 분야 투자도 요청이 아니라 요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이미 반도체 투자에 대해서 요청 수준이 아니었죠. 요구를 했었던 미국이기 때문에 첨단 기술 투자 분야에 대해서도 투자하지 말라가 아니라 너희 투자하지 마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고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마도 그 요구에 따라갈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번에 영국과 EU도 첨단 반도체 등 민감한 기술 부분에 대해서 미국의 대중국 투자 제한 조처에 면밀하게 분석해서 합류할 가능성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미 행정부와 긴밀히 접촉 중이며 이와 관련된 지속적인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발언했고요. EU가 미국과의 지속 협력을 말씀을 하는 것은 대중 제재에 동참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같이 동참할 가능성이 높은 이유가 지난 6월이죠. 2달 전에 유럽이 경제 안보 전략을 추진을 밝히면서 AI나 첨단 반도체 등을 포함해서 민간 기술을 보유한 EU 기업의 제3국 투자를 제한할 것이다라고 예고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EU에 있는 기업들의 제3국이 투자를 들어와서 우리의 안보 기술, 우리의 AI에 대한 기술이나 첨단 반도체에 대한 기술들을 빼갈 수 있는 것을 방어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였고요. 쉽게 말해서 방금 전에 말했던 바이든 정부가 강조했던 안보에 따른 결정이다라는 내용과 일맥상통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현재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자국의 안보에 대해서 상당히 집중해서 투자를 하고 있고요. 집중해서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미국의 정부가 2천만 달러, 약 하나로 260억 원에 대한 상금을 내걸고 AI를 활용해서 기존 소프트웨어의 약점을 찾기 대회를 개최합니다. 여기 안에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나 오픈 AI 등 현재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AI 기업들이 전부 다 함께 개최를 했고요. 이 대회는 이들 기업의 AI를 활용해서 전력망, 교통 시스템, 인터넷의 취약점을 찾고 고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보안의 최우선 과제인 컴퓨터 코드 보안을 빠르게 개선할 수 있는 새 기술을 촉진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백악관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현재 이런 취약점 찾기 대회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미 정부의 관계자는 우리는 AI를 통해서 취약점을 찾아서 악성 코드 개발을 가속화하려는 악의적인 적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발언합니다. 이미 지금까지 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악성 코드 개발을 계속적으로 시도를 해왔고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 막기 위해서 이러한 대회도 개최하고 그다음에 국가 안보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강조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미국도 그리고 유럽도 한국도 전 세계가 중국을 규제하게 되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중국은 미국이 본격적인 규제가 시작하기 전에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 대응이 뭐냐? 바로 엔비디아의 AI 칩을 미리 쌓아두는 겁니다. 중국의 기업들이 엔비디아의 50억 달러, 약 하나로 6조 6천억 원어치의 GPU 칩을 구매 주문을 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바이두랑 텐센트랑 알리바바,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 같은 경우에는 10억 달러, 약 하나로 1조 3천억 어치에 대한 A800에 대한 칩 10만 개를 올해 내에 받을 예정이고요. 내년에 40억 달러, 5조 3천억 원어치에 대한 A800에 대한 칩을 구매하는 계약을 엔비디아와 이미 계약이 체결이 되었고요. 사실 이 물량을 쌓아두는 이유가 사실상 엔비디아에 대한 이 A800에 대한 GPU가 없이는 AI 훈련을 할 수 없다라고 바이두의 관계자는 이미 이야기를 했고요.
바이트댄스, 그러니까 틱톡의 모회사는 현재 생성형 AI를 개발하고 있는데 이미 1만 개 이상의 엔비디아의 반도체를 비축해 놓았습니다. 사실 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A100, 현재 가장 비싸다고 하는 GPU인데 이 A100보다 성능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이것마저도 규제가 들어간다고 하니까 현재 중국의 빅테크들이 엄청난 주문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게 규제가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 1년 정도가 걸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1년 동안 가장 많은 반도체 칩을 모아서 그 반도체 칩을 토대로 AI 개발을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돼요? 당연히 중국의 사재기로 인해서 A800에 대한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는데 그 가격이 얼마나 올랐냐? 50% 이상 올랐습니다. 거기다가 내년에 HBM의 시장 규모가 105%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약 올해 예를 들어서 1조 원치 팔렸으면 내년 시장 규모가 2조 원을 넘어선다는 겁니다. 그만큼 AI 열풍과 함께 중국의 규제로 1년이라는 시간 안에,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난 투자가 진행이 되면서 2023년부터 2024년에는 AI 개발에 있어서 중추적인 해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부터 AI 관련주들이 빠지면 빠질 때마다 여러분들께서 더 집중하셔서 투자를 하셔야 되는 시기가 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년에 HBM에 대한 시장의 규모가 커지면은 당연히 이거는 AI 개발의 필수제니까요. 당연히 거기에 따른 수혜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HBM 시장에 기존에는 SK하이닉스가 50% 그리고 삼성전자가 40%, 마이크론이 10%에 대한 점유율을 갖고 있었는데 올해는 삼성전자가 엄청난 투자를 했고요. 내년까지 그 투자가 이어지면서 올해 삼성전자의 점유율이 소폭 상승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점유율은 각각 46%에서 49% 수준으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만큼 마이크론에 대한 점유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여기에 더해서 모든 기업들이 AI 산업에 뛰어드는 것뿐만 아니라 엔비디아가 차세대 AI GPU GH200 그레이스 오퍼 슈퍼칩을 이번에 공개하면서 AI에 대한 경쟁은 당연히 가속화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현재 무슨 상황이냐? 우리나라는 현재 네이버가 다른 기업들에 밀리게 생겼습니다. 생성형 AI가 네이버의 핵심 서비스인 검색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다라는 분석이 제기가 되면서 긴장감을 넘어서 밀리면 끝장이다라는 위기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게 네이버가 이번에 하이퍼클로버 X가 8월 24일 날 출시가 되잖아요. 여기에 따른 기술력이 어느 정도 이상 나와줘야지 여기에 대한 우려감이 잠식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오는 기술들이 뭐가 있나요? 구글은 지난 5월에 AI 바드를 공개하면서 영어 다음 지원으로 한글과 일본어를 설정을 했죠. 사실 우리나라에 대한 언어는 23위 수준입니다. 일본어는 13위 수준이고요. 11억 명이 사용하는 중국어를 먼저 넣을 수도 있고 6억 명이 사용하는 힌디어, 이거는 세 번째거든요. 미국이 영어를 가장 많이 쓰고 그 다음이 중국어, 그 다음이 힌디어 수준인데 중국어도 아니고 힌디어도 아니고 높은 첨단 기술에 대한 수용성 그리고 기술적 완성도를 높이기 적합한 언어라는 이유로 한글을 선택합니다. 근데 여기 따른 배경을 우리나라에 대한 첨단 기술 수요성도 분명히 있고요. 우리나라에 대한 언어들이 기술적 완성도를 높이기 적합한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사실 전 세계에서 구글이 시장 점유율 90%를 잡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구글이 지금 진출할 수 있는 나라들 중에서 제한된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하면은 유일하게 한국만 현재 시장을 장악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가 시장 포털을 잡고 있죠. 일본이나 아니면 다른 국가들, 거의 대다수의 국가들만 본다고 하더라도 구글이 그 나라의 시장 검색 점유율을 꽉 잡았거든요.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는 네이버에 밀리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물론 유튜브의 고성장으로 인해서 구글의 성장 검색률이 엄청나게 오르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 이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저력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글이 이렇게 진출하는데 그럼 마이크로소프트는 뭐하냐? 마이크로소프트도 똑같이 진출합니다. 지난 7일이죠. 며칠 전에
마이크로소프트는 빙 챗봇을 곧 다른 회사 브라우저에서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발표합니다. 일단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용자들이 선호하는 다른 브라우저에서도 빙 챗봇이 작동할 수 있게 할 거다라고 말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앞으로 사파리나 혹은 구글의 크롬이나 아니면 다른 브라우저에서도 이 빙 챗봇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최고의 경험은 마이크로소프트 브라우저 엣지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쉽게 말해서 다른 브라우저에서 사용하는 것은 이 성능에 대한 제한을 두겠다는 거고요. 여기에 대한 성능이 마음에 들면은 너희들은 엣지를 써라 이 뜻입니다. 즉 다른 시장에 대한 주도권을 구글이 갖고 있는 주도권을 갖고 오기 위한 여러 가지에 대한 시도가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 대한 시도가 만약에 성공적으로 됐을 경우에 우리나라에서는 네이버가 구글 크롬뿐만 아니라 엣지와도 경쟁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구글은 바드를 다른 브라우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중에 있고요. 지난달에 40개 이상 언어로 사용할 수 있는 버전을 곧 있으면 출시한다라고 발표합니다. 즉 마이크로소프트의 다른 브라우저에 대한 진출, 그리고 구글이 지난달에 곧 출시한다고 했던 40개 이상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버전, 이 두 가지에 대한 내용들로 인해서 시장의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고요. 메타도 이르면은 다음 달 9월 중으로 AI 챗봇을 회사 서비스에 도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메타에서 현재 운영 중인 뭐 인스타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부분에 AI 챗봇 서비스를 이용하겠다라는 뜻이겠죠. 자, 이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AI에 대한 사업을 계속해서 커져나가려고 여러 가지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가지고 있는 인프라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앞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스타트업들이 너무 큰 문제예요. AI 스타트업들이 막대한 자금을 현재 유치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수익 실현과 별개의 문제로 AI 기술이 거품일 수도 있다라는 우려들이 나오고 있어요. 닷컴 버블을 비롯한 자율주행 차량, 그리고 가상화폐 버블 등과 같이 모든 스타트업들이 그냥 자기들이 어떠한 사업을 하던 투자 유치를 위해서 AI 기술과 엮으려고 시도를 하고 있고요. 국내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팅 전문 VC 대표는 AI 스타트업이다라고 말을 하면은 실질적으로 투자 유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AI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해도 저는 AI 스타트업입니다. 저에게 투자를 해주세요. 저는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AI와 접목시켜서 이렇게 시너지를 낼 거예요. 라고 하면은 투자 유치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에요? 지금이야 AI 열풍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시장에서는 진짜만 살아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즉 AI 시스템을 구축 그리고 운영을 하려면은 엄청난 자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꾸준한 성장, 장기적인 투자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금력도 있고 기술력도 있는 기업들을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에 중국에서 수많았던 그 제2의 테슬라들 다 지금 어떻게 됐어요? 파산하고 없어졌죠. 결국에는 2차전지 산업, 전기차 산업이 커지면서 테슬라에 대한 내용들, 테슬라의 제2의 테슬라, 제3의 테슬라가 나오면서 엄청난 주가 부양이 나왔던 종목군들이 정말 많지만 그 기업들 다 없어지고 현재는 테슬라, 비아디 몇몇 기업들만 살아남고 있습니다. 앞으로 AI 시장도 그런 식으로 흘러가게 될 텐데 그 중심에 누가 있다? 바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있습니다. 왜냐? 챗 GPT가 그만큼 강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 지금 빙 같은 경우에는 점유율이 너무 낮지 않냐? 이 엣지 브라우저 너무 낮은데 앞으로 이거 성장할 수 있는 거 맞냐?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의 강점은 사실 마이크로 오피스에 있죠. 거기에 더불어서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가 현장 근로자들의 업무 생산성, 효율성 개선을 위해 현장 근로자 환경에 특화된 새로운 AI 기능을 공개합니다. 세계 현장 근로자들이 27억 명입니다. 지금 70억 명 인구 중에서 엄청나게 많은 인구수가 현장 근로자고요. 사실상 사무직 근로자의 2배 이상이 세계 현장 근로자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사무직에 사용하는 그런 이 AI 기능들보다 현장 근로자들이 사용하는 AI 서비스를 만들면은 거기에 따른 채택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한국을 포함한 31개국 현장 근로자 설문을 기반으로 이들 중 60% 이상이 반복적이거나
사소한 업무에 시간 소모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AI 기능을 이번에 추가해서 출시를 하고요. 사무직뿐만 아니라 현장직 등 기업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서비스 부분에서 앞서 나가는 게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이크로소프트와 관련된 AI 수혜주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러한 기업을 제가 오늘 2개 준비해왔으니까 그 2개 지금 바로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트 소프트입니다. 이 이스트 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인데 AI 휴먼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얘들이 윈도우 11 AI 비서 탑재, 마이크로소프트와 AI 휴먼 글로벌 확장 논의 등으로 시장에서 주목받은 적이 있었는데 사실 얘들은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AI 휴먼 기반의 글로벌 사업 본격적 추진에 따른 수혜도 분명히 있고요. 이번에 DBG 대구은행이 AI 은행 도입을 위해 이스트 소프트와 시범 사업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즉 사실 마이크로소프트에 목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에 대한 기업들과 이미 AI 휴먼에 대한 여러 가지에 대한 사업, 시범 사업을 통해서 경험을 쌓고 있고요. 그 경험을 바탕으로 마이크로소프트와 본격적인 사업이 진행된다고 했을 때 시장에서 엄청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바로 이스트 소프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기업은 코난 테크놀로지입니다. 올해 초에 시장에서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줬던 종목이죠. 얘들은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인공지능 연구에 참여한 이력을 보유한 기업이고요. 2019년도부터 지난해까지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해서 페이스북, 그러니까 메타랑 UNU 등과 국제 협력을 통해 AI 모델과 학습 데이터의 프레임워크 개발 참여에 대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AI 기술에 대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고 이미 수많은 글로벌 대기업들과 협력을 해서 인공지능 연구에 참여한 연구 이력이 있는 기업입니다. 그 기술력을 앞으로도 주목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상위 기업들의 AI 투자 열풍이 시장을 이끌 때 그 기업들과 같이 연구에 참여했다는 이력이 부각받으면서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코난 테크놀로지랑 이스트 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현 시장에서 무조건 시장가로 사라는 뜻이 아닙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월 말까지 천천히 시장에 대한 가격 조정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께서 사 모으신다고 하면은 올해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 앞으로의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AI 산업의 흐름과 그 산업에 대한 수혜 종목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밖에도 아까 나는 너가 말해줬던 이 2차 전지, 폐배터리, AI, 로봇에 대한 리포트도 받고 싶다. 이거 김용민 대표 너가 준다고 하지 않았냐?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핸드폰 보시면은 안드로이드를 쓰시는 분들과 아이폰을 쓰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이폰은 앱스토어, 안드로이드는 구글 플레이나 플레이 스토어를 이용해서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을 검색하게 되면은 어플리케이션 설치 버튼이 나옵니다. 구글 플레이 기준에서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을 검색하면은 설치 버튼이 나오고요. 100% 무료로 설치가 가능하십니다. 아니 또 이거 어플 설치하고 로그인하려고 하면은 개인정보 010 땡땡땡땡 전화번호 적고 개인정보 적고 전화번호 광고 문자 너무 많이 오더라. 나는 싫다 하시는 분들 많을 수 있습니다. 맞아요. 이 개인정보에 대한 여러분들이 상당히 민감해 하시기 때문에 제가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걱정을 없애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성함 그리고 전화번호를 적는 란을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그냥 간단한 인증만 하시고 들어오셔서 어플리케이션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서 들어오게 되면은 컨텐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 다 뭐냐 물어볼 수 있겠죠. 일단은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는 컨텐츠는 총 3가지입니다. 급등 추천주, 장정 급등 뉴스, 그리고 급등주 분석까지 있고요. 아까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이 자료집은 급등 추천주에 들어가셔서 두 번째는 공지사항, 2차 전지, AI, 로봇 섹터 총 정리라고 적혀 있는 공지사항을 클릭하시면은 김용민 대표가 직접 올려놓은 PDF 파일을 100%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평생 연구 소장하실 수 있으니까 꼭 다운로드 받으시길 바라겠고요.
이건 말고도 제가 직접 매일매일 종목을 선별해서 업로드 해드리는 김용민 대표의 급등 추천주들도 매일매일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꼭 들어오셔서 해당 컨텐츠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장정 급등 뉴스는 뭐냐? 매일매일 시장에 뉴스들 나오죠. 그 수많은 뉴스들 중에서 오늘 당장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뉴스들이 있습니다. 그 뉴스에 대해서 제가 8시 30분 이전에 핵심적인 뉴스와 그 뉴스에 따른 관련주들을 함께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들 여러분들께서 꼭 참고하셔서 해당 시장에 대한 이슈 그리고 종목까지 확인하시길 바라겠고요. 급등주 분석은 매일매일 시장에서 나오는 강한 급등주들 왜 급등했는지 그리고 거기에 따른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를 정리해서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급등 추천주, 장정 급등 뉴스 그리고 급등주 분석까지 모든 컨텐츠 여러분들께서 100% 무료로 평생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니까 꼭 들어오셔서 해당 컨텐츠 이용하시고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누르고 여러분들 영상 종료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전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더 도움되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